2019년 3월 5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일면 가겠습니다. 무디스의 경고 땡땡땡 한국 성장률 2.1%로 추락.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성장률 2.1%는 정부 전망치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잠재 성장률조차 한참을 밑도는 쇼크 수준이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면을 우울한 소식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일단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아니, 무디스 지들이 뭔데, 뭐기는 국제신용평가사죠. S&P나 이런 거랑 합쳐갖고 3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영향력이 크긴 크죠. 근데 무디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물론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거는 이제 연말이 돼봐야 하니까. 그래서 전망치긴 하지만, 2.1%로 지금 잡았어요. 올해 한국 경제가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우울합니다. 일단 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이란 말이 이 말 뜻이 뭘까요, 도대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성장률이라며.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잖아요. 요것의 증가율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생산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라고 했으니까 올해 2019년도 1년 동안에 총 생산된 어떤 재화란 게 쉽게 얘기하면 신발, 구두 이런 손에 잡히는 물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산된 재화 등의 물론 여기는 이제 용역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게 재화입니다. 재화 등의 총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늘어났는가, 또 속도는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우울한 거는 아주 그냥 찬물에 확 끼얹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무디스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가 좀 보니까는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이거죠. 무디스는 2.1%. 야, 이 정도면 거의 성장률 참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2%대 초반 참사.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수출 참사에 이어 성장률 참사까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완전 대한민국 그냥 거덜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것만 딱 보고 있으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무디스 이것들이 이게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좀 뻥튀기 부풀리는 게 아닌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이거보단 당연히 높죠. 그래서 2.6에서 2.7%를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2.6%. 비슷하죠. 그리고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2.6%를 내놨어요. 그 밖에 이제 국제적인 투자은행들, 즉 IB라고 하죠. 예를 들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2.4%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 유명하죠. 그리고 UBS 다 유명한데 이 두 군데서는 성장률 전망이 올해 한 2.5%. 그래도 좀 이건 감사하네요. 비교적 높게 쳐줬어. 이 무디스만 제일 짜네. 이 짠돌이.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보통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산출을 하나? 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 간단하게 공식화 시켜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민간 소비, 거기다가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기업의 투자 이걸 더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이걸 또 더해요. 거기다가 수출 이걸 또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을 빼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수치가
경제 성장률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서 특히 민간 소비 부문하고 수출 이게 중요합니다. 예. 거의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무디스 이것들은 아니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성장률을 2.1%로 제일 짜게 전망치 제일 짜게 부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부르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 나름대로 왜 이렇게 2.1%밖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못할 거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대략 4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지금 한국의 그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예. 제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찍소리 못 하겠네요. 예. 특히 왜 수출이 악화되냐? 예.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중간재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근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예. 우리나라의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다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중간재들을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예전만큼 잘 안 사요. 수입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잖아. 니네 나라는 이제 무디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제가 또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이 무디스는 이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로서 가장 큰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니네가 이빨 빨리 올렸잖아. 이거를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예. 저 할 말 없습니다. 쟤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어드는 민간 소비.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막 좀 활발하게 쓰고 소비를 하고 막 쇼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쓴다는 거죠. 당연히 안 쓰죠. 예. 아까 떨어지는 고용률 그랬잖아요. 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써요? 쓸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근거로 인해서 니네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2.1%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디스가 씨부렸다는. 예.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정말 제가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뭘 느끼냐면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느끼는 게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그 말로만 듣던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즉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뭐 같은 뜻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우리나라 중앙은행 어딥니까? 한국은행 우리 이주열 총재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아마 올리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그렇듯이 나의 예상. 예,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의 예상.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경제 성장률을 공식은 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민간 소비에다 기업 투자를 더하고 정부 지출을 더하고 거기다 수출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수입을 빼면 됩니다. 그랬는데 민간 소비 죽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돈을 안 써. 기업 투자 죽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출 죽쓰고 있습니다. 유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뻔하지 않아요? 결론은? 그럼 이제 유독 늘어나고 증가되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그 공식 중에. 제가 봤을 때 정부 지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다 죽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에서 돈을 또 펑펑 쓸 것이다. 재정 지출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거 다 국가 부채인데. 예? 걱정됩니다. 경기 부양을 뭐래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지출을 계속 확 늘릴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어서 A4면으로 훅 가겠습니다.
문도 못 열어보고 폐원 수순 밟는 국내 1호 투자 개방형 병원 뭐 이런 머릿기사입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국내 첫 투자 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끝내 파국을 맞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다. 제주도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밝힌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또 우울합니다. 예. 일단은요, 우리가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이 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일명 다른 말로 영리병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개방형 병원이 뭐야 도대체? 예, 그거는요, 지금 현행 의료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병원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들이 이제 환자를 받아서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갖고 막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득이 남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생길 텐데, 그 수익을 병원 바깥으로, 속된 말로 빼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의료법이. 그래서 그런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 안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의료 장비, 엑스레이 기기, 초음파 진단기, MRI 그런 있잖아요. CT 촬영기 이런 거를 또 새로 좀 신기종을 많이 성능 좋은 걸 들여 놓는다든가,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의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은요, 어떻게 보면 좀 예외를 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규칙, 원칙, 조건 이것만 좀 지킨다면 반대죠, 반대. 병원에서 이제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이제 병원 밖으로 빼나갈 수가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준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이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건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살펴보면 일단은 경제 자유 구역에 한해서만 정부가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인천의 송도 이런 데예요. 거기다가만 이 병원을 지어라 이거죠. 그리고 환자는 한국 사람은 받지 마라. 즉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환자만 진료해라. 이런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무현 정부 때 내국인 진료도 허용을 정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도 그럼 받아. 그러다가 2006년도에요. 이게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경제 자유구역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거기에다가도 그래, 병원 짓고 싶으면 지어. 이렇게 허가를 또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2017년도에 중국에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랬어요. 이 중국의 또 중국이네. 정말. 리디, 발음이 좀 생소하죠. 어렵죠. 리디 그룹. 리디 그룹이 여기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갖고 제주도에다가 그래, 그럼 우리가 지을게. 그래갖고 이름을 녹지국제병원으로 짓고 병원 이름을.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짓겠다고 설립 허가해주세요 하고 제주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18년도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가을 겨울쯤 그 무렵인데 이 퇴짜를 맞았네. 예, 속된 말로 뺀찌를 맞았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우씨 이러고 있었던 거죠. 리디 그룹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제주도 도지사직을 하고 계신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님이시죠. 예,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허가를 해줍니다. 한번 빠꾸 맞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지어.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래서 이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국 사람은 진료하지 말고 외국인만 진료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아니 뭐 언제는 내국인 진료까지도 허용해 준다고 그러더니 또 왜 말을 바꾸지 이래갖고 중국의 리디 그룹이 드디어 삐집니다. 예, 삐져버렸어. 그래갖고 왜 삐져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만 진료하면 당연히 뭐 한국 환자를 못 받으니까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막 밀물 밀려오듯이 막 밀려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해봐야 뭐 돈도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중국 그 리드그룹 측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난달 2월 달에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버립니다. 예.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리드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이거 니네가 허가 안 해주고 있는데 뭐 조건부호가 이상하게 반쪽짜리만 허가를 해줘가. 그리고요, 이게 진료 과목도 제한을 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많잖아요. 성형외과. 근데 그것도 이게 원래 종합병원인데 뭐 정확한 제가 그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과에 한해서만 진료해라 이렇게 제한을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가 병원을 뭐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녹지국제병원 니네가 이렇게 조건부 허용하고 뭐 이렇게 진료 과목 제한하고 이러는 바람에 근데 사실은 녹지국제병원 이 리드그룹이 녹지국제병원만 짓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제주도에다가 대규모로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대규모로다 이제 그 헬스케어 타운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타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지국제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녹지국제병원이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헬스케어 타운 자체를 이게 뭐하러 내가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서 내가 이걸 뭐하러 짓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안 할래 그럼 이렇게 돼갖고 근데 지금까지 그 병원 건물은 완공이 다 되고 이제 개원만 하면 된대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럼 이 리드그룹 측에서 그 병원 짓는데 들어간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니네 때문에는 이 국제병원 개원도 물 건너갔고,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도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니네가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해갖고 어쩌면 제주도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 얘네들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완전 그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돼갖고 손해배상 그 소송을 만약에 내버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졌어. 패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털립니다. 우리나라는 또 털리는 거예요. 지금 그 론스타라고 들어보신 분 많죠? 론스타도 지금 일명 ISD라고 그래갖고 그 투자자와 국가 간의 그 배상 소송이 이제 거기다 그거를 지금 제소를 했어. 론스타가. 근데 그게 6조가 넘어간답니다. 예. 니네 때문에 우리가 6조 손해봤다. 예. 자세한 얘기는요. 나중에 또 그 론스타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렇고 그리고 이란의 그 좀 생소한데 이름이 다야니 가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엔티캅이란 기업의 최대 주주인데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이것도 나중에 또 관련 기사 나오면 시간 관계상 그때 털어드릴게요. 근데 이 가문은 이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패소해갖고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차일피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을 막 이 다야니 가문 집구석에서 막 그냥 압류를 걸어버리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리디그룹이 손해배상 정말로 만약에 진짜 제기해갖고 우리가 져버리면 다음으로 줘야 되는데 또 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ATM이야? 뭐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툭하면 외국인들 증시에 들어왔다가 돈 싹 또 빼가고 나가고 돈 왕창 벌어갖고 다 자금 다 빼버리고 그죠?
똑같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만 털겠습니다.